추미애는 민주당에게 쫄지 말고 개혁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건 바로 딱 이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딱 요거. 딱!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세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추미애 전 장관, 민주당 수박들에게 일침을 날리다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보다도 떨어졌어요. 자,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해내는 대단한 정당이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지만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 지 꽤 오래됐죠. 이낙연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의 수박들에게 제대로 한 방 그냥 빵빵 먹였습니다. 글이 좀 길긴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 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 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으로는 개혁에 힘을 빼려는 반관계에 불과합니다.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개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생과 개혁, 개혁과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혁을 잘해야 민생의 공정과 정의가 스며들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을 외면하면 온전한 민생도 없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치 세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입니다. 특히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의 민생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자리 잡은 시장 경제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소수 기득권자들을 빼고 대다수 우리 국민은 이런 부조리의 피해자이고 삶과 미래가 담보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중도화 전략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짓누르고 있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 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시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촛불광장을 가득 메운 5년 전의 촛불시민의 절박한 요구도 바로 민생을 옥죄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지대 추구의 덫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언론, 권력기관, 부패한 정치 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 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를 말합니다. 이들 기득권 동맹이 똘똘 뭉쳐 결사적으로 옹호에 맞지 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누려온 금융특혜와 경제특권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어할 수 없고 경제 정의는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해마다 500조 원이 넘는 반면 부동산 소유세 부담은 OECD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는 전체 세입 규모의 0.7% 내외 수준, 약 3조에서 4조를 전체 국민의 1% 내외가 부담하는 데에도 야당은 세금 폭탄 운운하며 혹세 무민하고 언론은
세상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이라는 왜곡 보도로 민심의 눈을 끝도 없이 흐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새 땀은 천대받고 땅은 귀하게 대접받는 세계 최악의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국부에서 이 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13개 나라 중 영국에 이어 2위에 달하며 GDP 대비 지가의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토지,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토지 자산의 진위계수 역시 0.81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국부가 지나치게 토지 등 부동산으로 편중 분배되고 그만큼 불평등의 크기가 커진 상태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마저 균형을 잃고 왜곡되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소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부의 불공정한 분배로 기초적인 국민 안전에 투자돼야 할 돈마저 땅에 투기된 결과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1위의 오명까지 갖게 된 건 아닐까요? 아파트 한 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합니까? 우리는 또다시 노동 현장에서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의 동의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간교한 정치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 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개혁은 필연적이며 끝나지 않은 숙제처럼 앞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며 그렇기에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개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항은 일시적으로 개혁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진보해온 방식이며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쇄신을 명분 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튼 개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 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부디. 꽤나 긴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술술 읽혀 내려가는 너무나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들, 우리가 민주당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을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추미애 전 장관님, 우리가 지나고 보니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일대 계엄령을 만지작거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한번 터트린 적이 있었죠. 그때 언론에서도 난리, 저쪽 당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나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냈죠. 그때 사실 저도 와, 저게 지금 세상에 저 뜬금없는 얘기는 뭘까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밝혀졌죠.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들은 진짜 계엄령을 시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 놈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하실 때 퇴임하고 나니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추미애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 지고 조중동에 처맞고 쫄아가지고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지금 추미애는 민주당에게 쫄지 말고 개혁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건 바로 딱 이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딱 요거, 딱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팸이라고 하는 인간들 가장 존경해야 될 여성 1순위 추미애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라는 인물은 여성 할당제 이걸로 올라간 자리도 아니고요, 가산점으로 올라간 사람도 아니고요, 본인의 능력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해서 지금의 이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의 참 여권신장을 만들어낸 여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를 여성이라고 봐주면서 우리가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추미애는 그 어떤 남성보다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추미애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추미애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기에도 충분한 인물이다.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여성이어서 아닙니다. 그냥 추미애이기 때문에 추미애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통령을 할 만한 능력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추미애 전 장관이 답답한 민주당에게 일침을 날린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